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저도 읽으면서 어려웠는데, 기술 지문 정말 싫어하는데, 일단 요게 뭔지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읽으면 문제는 풀리거든요. 짜증나는데 문제는 풀리는데,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읽는데 어려웠던 학생은 요게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게 무슨 문제냐면, 전체 흐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별표가 쳐졌다면, 이 문제에서 별표가 쳐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지문의 전체 흐름을 못 잡았다는 거니까 지문 내용 독해 또는 뭐 이해라고 합시다.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후반부 문제들에서도 별표가 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죠.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제는 이 뒤에 있는 역사, 역할, 작동원리, 장점, 단점, 주요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되려나? 자, 일단 표제가 정해졌잖아. 이 표제,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의 역사, 이 표제가 일단 정해졌으니까 표제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이다. 여기에서 나왔고, 그럼 이 저는 뭘까요? 요거 기술 지문이에요. 요거 기술 지문이에요.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이다. 이 전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배경 또는 기본 개념이 되는 내용이 나왔을 거고요. 요 녀석이 부제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인데요. 요 배경이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기계나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잖아요. 기술 지문이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기계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거 그냥 쓸까요? 쓰세요. 이 문제 아래다 쓰세요. 기계나 구조물에 대해서라고 하지 말까? 아니,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계 구조물을 다루는 기술 지문에서 이 기계나 구조물의 작동 원리, 역할, 기능을 설명 안 할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100%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기술 지문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떤 기술적 원리가 존재하는데 요게 작용된 놈이 요런 기계다, 요런 구조물이다, 요 구조물에는 요런 원리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술 지문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술 지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더 안 보고 나도 얘랑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으로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술 지문이라는 이야기만으로도. 그래서 역할, 기능, 원리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부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제가 여기에 나왔죠. 표제가 여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재는 잘 낸 문제라면 제가 말했듯이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쳐둔 이 부분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준 이유가 첫 번째 문제니까, 보통 첫 번째 문제 흐름 잡는 건 다 쉽게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 괄호친 부분 바로 다음 줄에서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진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감쇄의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이다. 에너지 전환과 진동, 감쇄를, 이런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소보인데, 응용해가지고 뭘 했겠어요? 작동시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 거예요. 하기 힘들 거니까 한 단계만 낮춰가지고 앞부분을 먼저 읽을게요. 보시면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 미리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요렇게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평형점, 그리고 추의 진동 과정은 에너지의 전원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읽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것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1문단에서 탄성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평형점이라는 요 체크한 부분 평형점에 체크한 겁니다. 탄성력이란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평형점이란 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문단에서 내용이,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졌냐면, 탄성력이나 평형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추의 진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문단에서 추의 진동 과정을 탄성력과 평형점이라는 개념 설명까지 해주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러한이라고 이어져요. 이러한 추의 진동 과정 뭐예요? 1문단은, 그런데 1문단에서 안 나왔던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단? 2문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문단에서 설명한 추의 진동 과정, 이게 에너지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2문단을 주로 이루게 되는 2문단의 중심 내용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2문단은 어디서 끝나요? 2문단이 여기까지예요. 엄청 긴 여기까지가 2문단이라고. 그럼 2문단의 맨 마지막에 봐요. 에너지 전환 과정이란 말 있죠. 그럼 2문단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읽어보시면 어려운 개념이, 어쨌건 간에 여러분 다 스프링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고무줄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고무줄로 만든 새총, 이런 거 여러분들 본 적 있나? 고무줄로 만든 새총 이런 걸 당겼다가 거기다가 뭐 쇠고슬이나 돌멩이를 끼워가지고 당겼다가 놓으면은 그 고무줄이 탄성력에 의해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끼워져 있던 돌멩이나 쇠고슬을 발사시키면서 새를 잡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게 뭐 포텐인가요?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
포텐셜 에너지 뜻은 직접 검색을 해보고 저는 뭐 이 잠재되어 있는 힘, 포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잠재되어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땡길 때 내재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탄성력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죠. 당길 때 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탄성력에 의해서 원위치 하려는 힘인데 이론적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같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마찰, 대표적으로 마찰, 공기나 스프링 등에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같은데 실제로는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런 공기나 스프링의 마찰로 인해서 감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제 이 문단 설명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우리 안 읽었던 부분들 있죠? 요 부분은 아예 안 다뤘죠? 문제 풀 때 요 부분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보다는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겠죠?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 물론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 읽어주시는 게 결국은 정답이에요. 독해 스킬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본인이 읽어가지고 이해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도와드릴 뿐이고요. 자, 어쨌든 뭐 안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읽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원위치하려는 힘 그리고 감쇄 현상 요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에너지 전환 과정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소버 요것을 쓴대요. 요런 걸 응용해서 얘가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놈일까? 그래서 뭐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 지문이니까 장점은 이거다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장점과 단점이 표지로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해를 했으면 사실 지금 이해한 게 이 지문의 90%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 문단까지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3문단이랑 4문단 이해는 당연히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읽어보시면은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차에도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프링만으로는 이걸 땡겼다 놓으면 어떻게 돼? 띠용 이거 더 커지면 안 되지. 여기에서 아래로 땡겼다가 여기에서 놓게 되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고무줄이 위로 올라갔다 스프링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원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거 띠용 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된다면 당연히 전부 다 멀미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줄여주는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는 쇼크 업소버로 이 진동을 줄여주는 거래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냐면은 뭐 실린더 피스톤 구멍이 있고 안에 액체가 있다는데, 자 보시면 이게 위아래 요거인 것 같죠?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서 차체와 스프링이 진동할 때 피스톤 역시도 진동을 하겠죠.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요. 그래서 실린더도 이렇게 있으니까 피스톤이 위아래 진동하면서 실린더 위치 그리고 피스톤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할 때를 봅시다.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실린더의 하단이 여기인 건 알겠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생긴, 여러분들한테는 회색으로 생겼겠죠? 교재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긴 요 놈 있죠? 요 원통같이 생긴 놈이 실린더란 말이에요. 차체가 아래로 내려갈 때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세요. 그 뭐 원리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그림을 보고 차체가 아래로 이동할 때 이 피스톤 부분이 실린더의 하단부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차체가 위로 갈 때는 중단부, 상단부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스톤이 내려갈 때 이 안에 액체가 있는데 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조그만 구멍. 피스톤이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피스톤이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래에 있던 액체들이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쵸? 아래에 있던 액체들이 위로 밀려가지고 올라온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가 근데 엄청 작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액체랑 구멍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 마찰은 우리가 읽을 때 뭐였어요?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에 의해서 감쇄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감쇄 현상이 이 쇼크업 소버에서 일어나서 추가적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흩어주게 됨으로써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서 우리가 멀미를 안 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문은 여기까지 읽어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들 찾아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